오랜 시간 믿어온 가족도 돈 문제가 걸려들면 전혀 다른 표정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성실해 보이던 사람이 돈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낯선 얼굴로 바뀌는 걸 보면 섬뜩하지요. 돈은 말보다 더 정직한 거울이기에 그 앞에서는 누구도 본심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돈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진짜 본심, 우리가 평소엔 잘 보지 못했던 숨겨진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5가지 상황에서 드러나는 본심은 여러분이 사람을 새롭게 이해하고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관계의 무게를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5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 속 진실입니다. 첫 번째는 돈은 진짜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평생 믿어온 사람의 진짜 얼굴은 언제 드러날까요? 말다툼을 할 때일까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단 한 번 지갑을 열고 닫는 그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점잖아 보이던 사람도 돈 앞에 서면 낯선 얼굴로 변합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말과 태도로 평가받습니다. 착하다, 성실하다, 믿을 만하다 같은 이미지는 대부분 언어와 행동에서 만들어지지요. 하지만 말은 꾸며낼 수 있고 행동은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거짓으로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지출의 방향과 태도 속에 그 사람의 가치관, 인격, 인생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2세 은퇴 공무원 이종태 씨는 동네에서 늘 성실하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절약과 원칙의 상징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집안 살림에 꼭 필요한 지출에는 과도하게 인색하면서도 본인의 체면이 걸린 자리에서는 과시하듯 돈을 쓰곤 했다는 겁니다. 결국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던 절약은 가정을 위한 절약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평생 쌓아온 이미지도 돈 앞에서 무너진 셈입니다. 돈은 우리가 무엇을 중시하는지 여실히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가족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고, 또 다른 이는 넉넉한 형편에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씁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경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 곧 인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순간이야말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돈이 인간의 감정을 가장 빠르게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월급이 하루 늦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면 평소 차분하던 사람도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금액의 손실에도 얼굴빛이 변하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소심해 보이던 사람이 돈을 쥐면 갑자기 대담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은 감정의 스위치이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끌어내는 자극제인 셈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양보 잘하기로 소문난 회사원 47세 정성훈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갈등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급여에서 단순 실수로 몇만 원이 적게 지급되자 그는 인사과에 달려가 고함을 치며 회사를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지요.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까지 예민했나 모두가 놀란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평소에도 불안과 불만을 억누르고 있었고 돈이라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그것이 폭발한 것입니다. 돈은 이렇게 감춰왔던 감정을 드러내고 감정은 곧 그 사람의 본심을 비춥니다. 옛 성현들은 사람을 알려면 그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은 거기에 더해 그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은 순간적일 수 있지만 돈을 쓰는 선택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비에 쓰는 돈과 술자리에 쓰는 돈은 같은 액수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는 자기 욕망을 위해 씁니다. 그 갈림길에서 본심이 드러납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을 이어가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말은 속일 수 있고 행동은 연출할 수 있지만 돈의 흐름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보이고, 돈이 흘러가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가 합쳐져 결국 그 사람의 인생관 전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 바로 누구를 위해 쓰는가입니다. 여기서 진짜 본심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돈이 누구를 향해 쓰이는가에서 본심이 드러납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면 술자리나 취미 생활에 먼저 써버리고 가족의 필요는 늘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자신은 늘 남루하게 살지만 자녀와 배우자, 부모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입니까? 돈이 흘러가는 방향은 그 사람의 사랑과 가치관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잣대입니다. 돈을 쓰는 모습은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가족을 위한다, 나는 남을 돕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열어 실제로 어디에 돈을 쓰느냐는 숨길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은 포장될 수 있지만 지출의 방향만큼은 꾸밀 수 없는 진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58세 주부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는 늘 가장 싼 옷만 골라 입었고 시장에서 값싼 반찬거리를 사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교육비와 남편의 병원비만큼은 단 한 푼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치료비는 미루면서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가장 좋은 병원, 가장 알맞은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난하다고 말했지만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본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그녀의 본성은 사랑과 희생이었음을. 반대로 45세 회사원 박준호 씨는 늘 가족이 먼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친구들과 술자리를 잡았고 남는 돈은 자기 취미에 썼습니다. 아이들의 학원비는 늘 미뤄졌고 아내의 부탁은 늘 돈이 없어라는 말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가족은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난 삶은 그가 누구를 진짜로 사랑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길은 곧 마음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흘러가는 돈은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텅 빈 소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흘러가는 작은 돈은 삶을 빛내는 따뜻한 흔적을 남깁니다. 한 노부부는 늘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동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돈이 향한 곳에서 그들의 인품은 찬란히 빛났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단순히 경제적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우선순위이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에 쓰는 돈,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배우자를 위해 준비하는 작은 선물, 이런 지출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반대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돈을 쓰는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 소중하다고 말해도 결국 입술뿐인 약속일 뿐입니다. 저는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검소한 척을 했지만 자신의 취미에는 수백만 원을 쓰면서도 부모님께 용돈 한 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용품은 늘 뒤로 미뤄졌습니다. 결국 그의 가족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공허했고 돈이 향하는 곳이야말로 진짜 마음이었다는 것을.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인지, 가족을 먼저 챙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인지. 이 차이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가족이 소중하다. 그러나 정말 소중하다면 지갑이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말보다 정직한 건 돈의 흐름이고 돈보다 강력한 건 마음의 진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지갑은 누구를 향해 열렸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을 언제 쓰느냐? 그 타이밍이야말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언제 쓰느냐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며 검소한 척하던 사람이 낯선 이들 앞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돈을 물 쓰듯 흘려버리는 모습, 혹은 평생 인색하다 여겼던 이가 누군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 단숨에 지갑을 열어 전 재산을 내놓는 장면.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언제 돈을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돈을 쓰는 타이밍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내면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50대 사업가 최상호 씨는 직원들 앞에서는 사무용품 하나까지 꼼꼼히 따지며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값비싼 술과 음식을 시키며 마치 돈이 무한정 있는 듯 허세를 부렸지요. 직원들은 처음에 그를 검소한 경영자로 존경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깨달았습니다. 그의 검소함은 진심이 아니라 체면을 위한 가면에 불과했다는 것을. 돈을 쓰는 언제의 기준이 체면과 허영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68세 은퇴교사 장순자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새 옷을 거의 사지 않았고 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동네에 큰 홍수가 나서 수재민들이 고통받을 때 그녀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선뜻 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검소했던 이유는 인색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을 위해 모아온 것이었음을.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인색한 노인이 아니라 진짜로 현명한 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을 언제 쓰느냐는 단순히 지출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심의 무게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남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 쓰는 돈은 허영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꼭 필요한 순간에 쓰는 돈은 사랑과 신념의 증거가 됩니다. 저는 한 중년 남성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절약이 미덕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자신의 취미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큰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병원에 가야 할 때는 늘 돈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는 뒤로 미뤄졌고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는 모른 척했습니다. 결국 그의 가족은 말 대신 행동에서 본심을 읽었습니다. 그는 절약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망만을 위해 지갑을 열던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언제 쓰는가는 인간의 신뢰를 가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평소엔 아무리 인색해 보여도 위기의 순간에 주저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주변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반대로 평소엔 후한 듯 보여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지갑을 닫는다면 그 사람의 평판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는 위기에서 혹은 남이 보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통해 진짜 본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돈은 물과 같다고 합니다. 막아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생명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흘려보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흘려보내면 탕진일 뿐이고 꼭 필요한 순간을 위해 아껴두면 그것이 곧 지혜가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과시하기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진짜로 필요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순간에만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엽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조차 인색하다 욕을 들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들은 집을 팔아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그제야 가족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평생 절약은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을 위해 준비된 사랑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의 평가도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돈을 언제 쓰느냐는 그 사람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쓰는 돈은 체면과 허영을 보여주고 남들이 보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에 쓰는 돈은 진짜 사랑과 신념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알기 위해 그의 돈 쓰는 순간을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언제 쓰느냐를 보면 말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타이밍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태도 하나로 사람의 인품이 갈라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품을 가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산서를 받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린 적, 카드를 내밀면서 속으로 아깝다라는 말이 튀어나온 적, 아니면 반대로 생각보다 지출이 컸음에도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즐거워 웃으며 비용을 지불한 적.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 순간의 표정과 태도가 당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낸다는 사실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돈을 쓰는 방식은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같은 만 원, 같은 10만 원을 쓰더라도 그 과정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억지로 내는 돈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고 기꺼이 내는 돈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사람의 인품과 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5세 택시기사 송재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가족과 외식을 했습니다. 계산서를 받아보니 예상보다 금액이 크게 나왔습니다. 순간 당황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지. 가족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 행복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순간 돈보다 더 큰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태도가 남긴 건 단순한 결제 행위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반대로 48세 회사원 윤정우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산서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었고 카드를 내밀면서도 다음부터는 이런 데 오지 말자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식사한 즐거움보다 그의 불만스러운 표정과 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금액이었지만 한쪽은 행복을 남겼고 다른 쪽은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돈을 쓰는 순간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억지로 내는 듯한 기색은 금액과 상관없이 불편함을 주고 기꺼이 내는 태도는 작은 돈이라도 큰 울림을 줍니다. 결국 돈은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한 부부의 사례도 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외식을 하고 돌아왔을 때 남편은 영수증을 보며 이 돈이면 집에 반찬을 며칠은 살 수 있었을 텐데라며 불평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에 즐거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죄책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남편은 아내가 같은 상황에서 외식비를 쓴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친구 만나서 기분 전환이 필요하지. 오늘 즐거웠다니 다행이야. 네, 금액은 똑같았지만 태도 하나로 아내의 마음은 무겁기도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 막아두면 썩고 흘리면 생명을 얻는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돈을 흘려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후회하며 쓰는 돈은 아무리 큰 돈이라도 가치를 잃습니다. 반대로 미소 지으며 기꺼이 쓰는 돈은 작은 금액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지갑을 열었지만 얼굴이 굳어있던 순간, 혹은 친구와의 자리에서 계산을 피하려고 눈치를 보던 순간, 그때 상대방은 단순히 돈을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표정과 태도를 보고 당신의 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여유와 인품을 드러냅니다. 기꺼이 쓰는 태도는 사랑과 신뢰를 남기고, 억지로 쓰는 태도는 상처와 불신을 남깁니다. 돈의 액수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순간 드러나는 표정과 태도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갑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겁고도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우리는 돈의 주인으로 사는가? 아니면 돈의 종으로 끌려다니는가?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돈의 주인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가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돈이 조금만 모여도 잃을까봐 불안하고, 반대로 돈을 쓰고 나면 후회가 밀려와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돈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마음은 늘 가난해집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리느냐 아니면 돈에 끌려다니느냐가 우리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70세 노부부 정혜룡 박순애 씨는 평생 넉넉지 않은 살림을 했습니다. 그들은 늘 헌옷을 입고 집안 살림도 최소한으로 유지했지만 자녀의 교육비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배는 굶어도 아이들 공부만큼은 아껴선 안 된다라고 말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나중에 커서야 자녀들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삶이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풍요로웠다는 것을.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태도가 그들의 삶을 빛낸 것입니다. 반대로 55세 사업가 장성규 씨는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새로 투자할 때마다 혹시 잃을까 걱정했고, 큰 돈을 쓰고 나면 며칠씩 후회했습니다. 가족과의 외식조차도 지출이 아깝다는 말로 끝나곤 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가난했습니다. 결국 그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소함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쓰는 지혜다. 돈을 다스린다는 건 무조건 절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유흥비는 아끼되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병원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는 과감히 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분별이자 지혜입니다. 돈은 물과 같아 막으면 썩고 흘리면 생명을 살립니다. 하지만 아무데나 흘려보내면 탕진일 뿐이고, 올바른 곳으로 흘리면 삶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균형을 아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않고 쓰되 불필요한 곳에서는 단호히 지갑을 닫는 것. 그리고 돈에 휘둘려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통해 사랑과 신뢰를 전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손자에게 용돈을 줄 때도 웃으며 이걸로 책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웃이 힘들다고 하면 작은 반찬이라도 나눠주며 기뻐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녀는 늘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반대로 큰 재산을 가진 이웃은 늘 불안했고 돈을 쓰고 나면 후회하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 마음은 빈곤했던 것이죠. 돈의 주인이 된 사람은 돈을 삶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쓰는 것도 모두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돈의 종이 된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삼아 그것에 얽매이고 지배당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통장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의 여유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돈에 이끌려 후회와 불안을 반복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돈을 다스려 사랑과 풍요를 나누는 삶입니까? 오늘 지갑을 열면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돈의 주인인가? 아니면 돈의 종인가? 그 답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본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결국 돈을 어디에,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어쩌면 여러분도 영상을 보며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에 꼭 필요한 지인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관계를 돌아보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작은 불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종이가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어 올바른 곳에 쓰고 불필요한 욕심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